그 해법을 만약에 하나 제시를 하겠다면 정말 이 우리 그 정치판의 어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한 해법을 만약에 제시하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뭐 우리가 바라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하시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나요? 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단순한 대통령은 하야는 아니고 질서 있는 퇴진이죠. 예. 그러니까 하야를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을 때 검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검증 없이 예, 뽑을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벌어주시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친박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분들 당권 내놔야죠. 그리고 보수가 일신할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에 그 친박내 중에서 굉장히 그 강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분들은 정계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가 다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저는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표들이 어디 뭐 야당으로 갔다고 믿지 않거든요. 지금 떨어져 나가서 관망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보수층에서 제대로 정렬을 자기 잘못들을 갖다 제대로 정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들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게 결집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좀 정정당당하게 해서 정권이 평화롭게 이양되는 과정 이게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이분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수는 딱 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민들은 계속 그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 우리 지치는 걸 원하잖아요. 뭐 바람 훅 불면 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바라는 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는 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걸 그런 얘기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친박의 아주 의중을 대변하는 분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건 자기들의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밖에서는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왜냐? 이번에도 검찰 그 수사 결과 있죠. 공소장 같은 경우도 비록 50점이지만 바깥에 이 압력이 없었으면 50점이라도 받았겠냐라는 거죠. 빵점짜리 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은 물론 촛불 집회에 결합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대표권을 갖다 위임했잖아요. 우리한테 위임된 그 권력을 행사하셔가지고 그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그 논의되고 있는 이제 개헌론 그리고 제3지대 특히 개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뭐 어분 내각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개헌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보세요. 여당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에서도 야3당들도 지금 입장 겨우 하나 모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개헌이라게 들어오게 되면 근데 경우의 수가 예,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어느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혼란만 거죠. 가중된다는 그래서 얘기죠. 저는 개헌이다라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하겠다라고 왜 개헌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선언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상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제 퍼펙트 스톰 다가오죠. 저쪽 트럼프 됐죠. 지금 중국에서는 한류 다 또 끊어버리고 있죠. 근데 경제 지금 가라앉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1년 4개월을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정치권과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한테 제발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국가를 해달라. 생각하는 거죠. 예.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예. 그 힐러리하고 샌더즈하고 이번에 요즘 뭐죠? 힐러리하고 돗자리 까셨다고. 예, 샌더즈하고 경합할 때 샌더즈가 이기리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샌더스가 이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샌더즈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끝나고 나니 그렇죠. 예. 근데 끝나고 나니까 샌더스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백인 쉽게 말하면 백인 그 하류층이죠. 하층의 그 분노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변했던 게 힐러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힐러리도 기성 정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샌더스 열풍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쪽 지지자들 관점에서는 샌더스는 아주 적은 정당, 물론 이제 민주당으로 오긴 했지만 아주 작은 진보 정당 후보고 여기 대세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페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합니다. 저는 왜 그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했는가 하면 이 힐러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부터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 그리고 유명한 이른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의 지지까지 한 몸에 받고 문자 그대로 유세를 하면 엄청난 그 대중을 끌어모으는 다윗이 아닌 골리앗으로 보이고 오히려 3조 원의 재산을 가진 트럼프는 그 가족만 데리고 유세를 하는 다윗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주류층인 백인 그
그 중산층 이하 그 사람들의 투표율이 아주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건 나 트럼프의 승리다 봤는데 지금 내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정의당 당원으로 계시고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위해서 이 참 현장에도 많이 뛰어다니고 옛날에는 칼라 TV도 들고 다니고 진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정의당이 아직 다윗으로 안 보일까요? 예. 일단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보면은 정의당에 굉장히 좋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좋은 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저 의원들 의정 성적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저도 예. 거기 있는 분 다 친하잖아요. 저 잘 예,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인데 왜 못 끊느냐라고 하면 이제 선거법 자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대세론의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 찍어줘도 사표가 된다는 이런 심리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요번에 그 뭐 개헌을 하거나 이럴 때 더 중요한 게 선거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선거 때만 되면 그놈의 단일화니 뭐니 지겹거든요. 그 다음에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후보가 예.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가 돼야지 최소한 50% 이상 넘잖아요. 그래서 대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독일식 그 비례대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뭐 권역별 투표제라든지 해서 그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얻게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체제가 유지가 되느냐? 이 둘 다 문제가 있잖아요. 선거법에 더 큰 문제 있다 이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걸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사람들이 왜 못 나갑니까?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선거법, 사실은 예, 저분들이 선거법 나가서 역할인 거죠. 예. 나가서도 살 수 있어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이 견디는 게 니들 못 나간다라는 거 알아요. 니들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 왜? 이 현재 선거법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에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앞으로 좀 종종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전화드리면 언제든지 좀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